현재의 인플레이션의 움직임과 그리고 또 금리가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변할 거고 이에 따라서 S&P 500의 적정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분석하고 숫자화 시켰을 때 비슷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 대표적인 지수가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예요. 이 지수가 2023년에 24.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2024년 올해에 지금 5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에 6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12% 상승 중입니다. 우리는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앞으로 1년, 2년, 뭐 길게는 4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고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점이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를 가장 크게 두 가지 요소로서 저희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의 이 증시의 흐름을 이 차트로 봤었을 때 우리가 컵 핸들 차트라는 얘기를 올해 연초부터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컵 핸들 차트라는 건 뭐냐면 컵 핸들 같이 그려지는 차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의 이 고점, 즉 미국 S&P 500 기준으로 따지면 2021년 말 2022년 초입니다. 그때 고점을 찍고 쭉 떨어져서 컵 모양을 만들다가 올라가다가 또 다시 한번 떨어지고 컵 핸들을 만들고 그 전 고점 2022년 초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런 모습을 컵 핸들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최소 3년, 길게는 4년 가까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열 몇 번의 예가 있었고요. 그 과거의 평균 값으로 계산해 보면 약 한 45개월 동안 추가로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었고 그 상승폭은 11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 다르게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평균 값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간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디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로 계산해 보면은 34개월 정도 상승을 하고요. 상승한 폭은 약 4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면 2024년 초에 고점을 뚫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3년 내지 4년 정도 상승을 하고 최소 47%에서 최고 118%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넣으면 2026년 말까지 앞자리 S&P 500이 7로 바뀐다. 지금은 5,30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뭐 적어도 40% 이상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길게 본다면 2027년 말 또는 2028년 초까지 뭐 거의 100% 이상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S&P 500은 11,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또 값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있으면 그냥 통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정말 맞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이 통계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움직임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죠. 그리고 또 금리가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변할 거고 이에 따라서 S&P 500의 적정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분석하고 숫자화 시켰을 때 비슷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현재의 인플레이션, 근원 PC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을 보면 약 한 2.8% 정도 됩니다. 좀 높은 편이죠. 그렇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시대, 그러니까 지금 2.8%인데 더 떨어져서 점점점 더 2%대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구간에서는 평균 PER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그 순이익 대비해서 몇 배의 거래가 되느냐 하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현재의 20배 정도에서 더 많이 올라가서 23배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으면 금리도 장기금리가 안정을 찾고요. 장기금리가 안정을 찾기 때문에 PER이 확대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또 과거에 거의 뭐 한 5차례 예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고점을 찍고 천천히 떨어져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해서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걸린 이 기간
이 기간이 최소 2년에서 길면은 5년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고점에서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이 약 한 1년 9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 3개월 정도 더 남았고 더 길게 보면은 3년 3개월 더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구간의 과거의 평균치로는 최소 올라간 폭이 73%고 최고로 많이 올라간 폭이 123%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올랐으니까 최소 지금보다 20% 정도 더 오르고 정말 많이 오르면 지금보다 70% 정도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계산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컵 핸들 차트로 보는 그 평균치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 숫자를 가지고 금리를 가지고 적정 가치를 구했을 때도 그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보통 1 나누기 현재의 10년 국채 금리를 하면 PER 수준이 적절한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PER이 금리가 5%일 때는 20배. 그죠? 그러니까 1 나누기 5%를 하니까 20배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금리가 5%에서 4%로 떨어진다. 그러면 1 나누기 4%를 하면 25배. 그죠? 그래서 지금은 20배지만 앞으로 금리가 천천히 4%대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25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2%대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5%에서 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4.3%, 좀 더 가면 4%, 3.5%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PER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저희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23배까지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국 시장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한국 코스피를 보고 있으면 올라가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현재 PER이 우리나라 주식은 겨우 9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리가 얼마죠? 우리나라의 금리는 지금 10년짜리가 3.5%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PER이 지금 이 9배 이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 28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 나누기 3.5 정도로 했었을 때는 25배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PER이 9배밖에 안 되냐?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이익을 한 기업이 벌어들이면 그 이익의 20%에서 25%만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그 벌어들이는 돈의 겨우 4분의 1을 환원하기 때문에 PER이 28배가 아니라 그거의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PER인 7배, 8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밸류업을 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배당 성향이 50%로 올라간다. 그러면 PER이 지금 현재의 9배, 8배가 아니라 14배로 가야죠. 그러면 엄청난 리레이팅, 재평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한국 증시도 쫓아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배구조 문제가 해소가 되면 더더욱이나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솔직히 자신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주식은 보통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경기 민감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경기가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기가 특히 IT 위주로서 반도체, 하드웨어, AI 이런 쪽으로서 좋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한국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분이 미국발 괜찮기 때문에 한국도 쫓아가는 그런 추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한국 주식도 작년에 24%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국도 작년에 코스피가 18.7% 상승을 했습니다. 쫓아갔죠. 근데 변동성이 좀 심해요. 워낙 그 지배구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24년에는 S&P 500이 12%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가 겨우 1.3%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 정답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편하게 투자하는 쪽은 아무래도 미국이 되겠고 미국은 고점이 아니다라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